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은 피땀 흘려 모은 돈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금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 돈과 대비해서 약 20배에서 29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 시세 차익을 위한 금 투자는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화폐인 현금보다는 실제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금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화폐를 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물가 상승에 의한 매년 3 내지 8%가량 그 가치가 떨어지는 우리의 원화, 화폐보다는 그 가치가 좋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 가치가 상승하는 금을 가지고 있게 될 경우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코로나 사태나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폭락하는 주식 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이라는 자산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의 개념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금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즉, 자산의 리밸런싱 차원에서 위기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의 자산,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차원으로서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저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정말로 은행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돈이 놀고 있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1년 365일 돈이 놀지 않고 일을 바라기 때문인데요. 은행 예금, 1금융권을 기준으로 1.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죠. 즉, 은행 예금에 1억이라는 돈을 1년간 넣어둬도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고 나면 100에서 1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넣는데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물가 상승분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잣돈 플러스 부동산을 마련함으로써 발생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즉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내 자산화를 해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 내지 3년에서 10년가량의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데요. 사실 이 장기적인 투자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마련함으로써 받았던 대출금, 이걸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제가 6, 7년 전에 겪었던 사례인데요. 2억짜리 27평형 아파트를 내 자본 6천만 원에 대출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무려 1억 4천만 원씩이나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뭐든지 처음 해보는 경험에 두려움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때 제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입지, 이곳이 정말 내가 살만한 곳이냐, 또는 향후 발전 가치가 충분하냐,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딱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소유욕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기분. 또 어차피 물가는 계속 상승할 텐데 내가 돈을 모아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살 수 있겠냐. 결국 저는 그 당시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광역시급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무려 4억에서 5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매매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던 대출금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저와 제 아내가 느꼈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르게 부담이 사라진 것이 팩트죠. 그만큼 물가도 올랐다는 이야기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의 신축은 그 당시의 금액과는 차원이 다르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비싸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무주택자 여러분은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하셔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하시고 좋은 자산을 사셔서 화폐 가치의 하락,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화폐를 꾸준히 좋은 자산과 바꿔가세요. 결국
좋은 자산은 일단 하루빨리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됩니다. 사서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식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은 필수적으로 하시고 소액으로 3 내지 4년 이상의 충분한 공부를 거쳐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테크에 대한 변함없는 저의 주된 생각은 필수제인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하신 후에 주식시장에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실행에 옮겨보시고 돈을 불리기 위한 차원과 삶의 필수제인 내 집 마련을 통한 안정을 위해서라도 핵심지에 1군 브랜드 아파트를 꼭 매수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지는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는 주린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4, 5년 정도 주식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에 몇 가지로 응축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산업일 것이냐. 두 번째, 해당 산업에서 1번 기업이냐, 즉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당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가. 네 번째, 해자를 명확하게 갖춘 기업이냐. 다섯 번째,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냐 라는 것입니다. 최소 위에 언급한 5가지만큼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상세히 알아보고 매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산업인가, 그리고 해당 산업군에서 1등 기업이냐 라는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면 다가올 미래의 세상을 변화시킬 4차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인가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산업군에서 타 기업들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기업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쫓아가며 공부하다 보니 안타깝지만 결국 미국 주식으로 눈이 돌려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은 모두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을 주도하게 될 클라우드 시장과 언택트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유통산업의 1번 기업인 아마존, 자율주행 시장의 선두주자이면서 자율주행 차량 생태계를 모조리 휩쓸어가고 있는 테슬라,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이면서 해당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PC 분야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외에도 4차 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막대한 기업이냐라는 문제의 경우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당 기업의 자기 자신의 지분율, 즉 자기 자신의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회사에 대한 애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을 통해 자신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구조화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그런 회사가 더 생존하게 될 확률도 높고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대주주 차원에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에도 지속적인 분할 매수, 즉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값이 오르든 내리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금액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사게 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주식수를 더 늘려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평단가를 낮추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두었던 금은 시장이 불안정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될 경우 현금화해서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이 안정화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금은 단순히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투자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시장에 위기가 찾아오고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현금화해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또는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같이 금값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부가적으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으니 금상첨화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투자 생활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재미있는 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죠.
어떤 좋은 정보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 하나, 둘 실천을 해보시고요. 자본이 자본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혜택을 충만히 누려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